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TV조선 보도를 보면요.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그 허위 인터뷰를 보도를 하죠. 그게 뭐 윤석열 커피 흔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요약되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김만배, 유동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전언인데 김만배 씨가 의기양양한 태도로 그때는 대선 이틀 전이니까 기사를 봤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죠. 이 기사라는 거는 바로 뉴스타파 보도고 그거를 옮겨 적은 다른 대개의 경우 이제 여러 매체들 이제 그 중에 친 이재명 매체가 아주 크게 보도를 했던 그런 걸 얘기를 해가면서 아주 자랑하듯이 형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구치소에서 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증언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그게 보도가 되니까 그건 내 작품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듯이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랬던 김만배 씨. 구속됐죠? 구속된 데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벌써 열흘이 벌써 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가 좀 기자들이 안 돼서 그랬는데 제가 좀 어떤 기회에 그걸 알아봤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신앙림 기자한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쓴 거다. 그리고 난 명확하게 윤석열 커피 얘기한 적도 없다. 이래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죠. 근데 이날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거의 한 50분 간격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신앙림 씨는 또 나는 뉴스타파 편집에 의해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편집이 그렇게 되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는 쓰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둘 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신앙림 씨는 구속적부심 심사까지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 김만배, 신앙림 이 허위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여기에 보면 김만배 씨가 참 어찌 보면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신앙림을 이용해서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그 인터뷰 내용이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그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박땡땡 검사가 커피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검사는 그냥 네가 조우영이야? 이렇게 얘기만 했다는 건가요? 커피를 타줬다는 건 또 뭐죠? 하여튼 이런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인터뷰 대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는 이게 도대체 윤석열 커피라고 얘기한 것이 맞는가? 근데 이런 거를 전후 짜깁기를 하면 교묘하게 윤석열 커피로 오해받기 십상인 그런 발언을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한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거 쓰면 안 돼라는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김만배 씨가 쳐놓은 허위 인터뷰 여기에 신앙림 씨가 걸려들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짜고 쳤거나. 근데 지금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2022년 3월 7일 이때는 그게 이 허위 인터뷰가 다 자기 작품인 것처럼 유동규 남욱한테 자랑해놓고 그러고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나는 쓰라고 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림 씨가 내가 쓰지 말라는 거를 써서 이런 사단을 일으켰다라고 신앙림 씨한테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제가 두 얼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만배 씨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2022년 3월 7일 유동규 남욱 변호사 그 만났을 때 본인이 했던 자랑하듯 한 얘기에 진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김만배 씨가 한 걸로 보이고요. 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은 대장동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등 그쪽 진영에 뭐 428억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데 봐도 김만배 씨는 줄곧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된다는 예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021년 9월에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 대장동의 물꼬를 윤석열 당시 중수부검사, 그러니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인검사 이쪽으로 자꾸 물꼬를 돌리려고 본인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가 나왔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보도되고 나니까 자랑을 하더니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거를 신앙림 씨한테 다 떠넘겼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한테 자랑하듯 얘기했던 것이 진심이다. 그거는 범죄거든요. 허위 인터뷰 의혹.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선 여론조작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의외로 여기에 이 수사의 서광이 비쳤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배 씨는 신앙림 씨한테, 신앙림은 김만배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저쪽에 떠넘겨, 저쪽은 또 무슨 얘기할지 몰라.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수사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진행 중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은 6월 20일에 영장 심사하고 21일에 구속이 됐죠. 그리고 어제 그 기한이 한번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월 10일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제 그쯤에 기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 수사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쯤 뭐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작은 핵심은 사실 김만배 씨와 이재명 전 대표 간의 관계 그게 핵심인데 그 부분을 아직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인터뷰 한 번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정황과 증언들을 보면 인터뷰 한 것 외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총대를 매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하튼 재판거래 의혹도 결국은 그 일환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면 천화동인 7호 여기에 이제 기자가 한 사람이 있죠.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인데 이 사람 증언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들을 모아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 간담회를 주선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쪽 구석에 가서 다음에 만날 날짜를 뭐 휴대전화 가지고서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 하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과 김만배의 관계는 본인들이 부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김만배가 2021년 9월부터 해왔던 허위 인터뷰나 대선 여론조작의 모든 행동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게 지금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허위 인터뷰 부분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도 양측이 이렇게 서로 떠넘기면서 좀 진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조금 한번 더 지켜보시죠. 한 열흘쯤 있다가 이제 기소가 될 텐데 기소되고 뭐 법정에서도 그렇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김만배 씨와 신앙임 씨가 법정에서 이제 다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로
자기가 책임을 좀 덜 지려고 상대한테 떠넘기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김만배 씨의 두 얼굴은 이미 드러난 거고,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림 씨가 그동안에 있었던 김만배 씨와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실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여론 조작의 그 상당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심은 김만배와 이재명 관계다.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